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어제가 7월달의 마지막 하루였는데 코스피하고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시장이 정말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댓글을 보더라도 어제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고 힘들었다, 이런 의견도 참 많았었고, 그리고 7월 전체가 정말 힘들었다, 이런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7월이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조금은 우리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번 7월달의 흐름, 이게 주식시장의 본래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주식시장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작년 9월쯤 그리고 올해 7월, 이렇게 두 시점이 가장 힘들었던 한 달이었고 그 외 다른 시점은 그나마 양호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최소한 2020년 이전부터 주식시장에 있던 분들이라면 물론 이번 7월달에 정말 힘들었던 한 달이었지만 2020년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결코 어려웠던 한 달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일봉 차트로 띄워놨는데 이걸 월봉을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만 당겨보면, 자, 작년 3월달 그리고 지난 9월달과 10월달, 이때를 제외한다면 주식시장이 8개월 연속으로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달은 9개월 만에 하락세가 나왔고 이 상승 기조를 깼던 한 달이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패턴을 한번 보세요. 작년 3월달은 제외하고,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 3월달을 제외하고 여기 13년부터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번 7월달의 하락폭의 크기, 그리고 2013년부터 작년 2월까지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 물론 이번 달이 정말 힘들었던 한 달이었지만 과거 시점과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힘들었다고도 볼 수 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7월달이 정말 주식다운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이런 시점 우리가 이제는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이번 7월달 같은 시장들이 앞으로는 계속 펼쳐질 것이다,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항상 그에 맞게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솔직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주식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한 달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비중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 점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식시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상승장, 박스권, 하락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때 우리가 투자하는 자금들, 저는 세 가지 시장마다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장일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또 현금보다는 주식 쪽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된다면, 이렇게 박스권일 때는 상승장과 달리 현금을 조금 더 늘리고, 이렇게 하락장일 때 이런 시장에서는 두 시장과 다르게 더욱더 현금을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식의 종목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승장일 때는 보유 종목수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 보유 종목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손실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심리도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하락장인데 종목수를 20개를 보유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셨듯이 아무리 실적과 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그 흐름을 비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가 20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락장에서는 상승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5종목을 보유할 때하고 20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체감상 느끼는 데미지는 20종목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락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좋지 못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감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7월달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8월달과 9월달에 더 상승이 나와서 시장은 한 단계 밸류에이션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고 연말까지도 시장이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번 8월달의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보다는 박스권,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자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언젠가는 고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제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고, 정말로 주식을 잘 하시고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승장에서는 다 같이 수익을 냅니다.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투자를 줄임으로써 손실폭을 최소화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박스권,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닌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음봉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 안에서 또 상승 추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을 것이고 박스권, 하락장 이렇게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는 구간들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확보하고 추세적으로 상승 패턴이 나온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투자를 늘리고 승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도 보시면 역대 최장 랠리를 끝낸 코스피, 8월도 박스피가 전망이 된다. 이런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를 살펴보면 어제 나스닥 선물지수가 장중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국내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았고 약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아마존이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고 이 부분이 시간의 거래에서 7.4%의 급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피크아웃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런 부분이 나스닥 선물지수하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근거들을 봤을 때 8월달에도 7월만큼 쉽지 않을 것이고 힘든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든 시장에서 모든 비용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추세적으로 상승장일 때는 조금은 투자를 늘리는 것이 유효하겠지만 지금처럼 박스권 혹은 하락장이 예상이 될 때는 철저하게 투자를 줄임으로써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항상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아무리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7월달에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2013년도부터 주식시장은 지난 7월달과 같은 그런 시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7월달과 같은 이런 모습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한 번쯤은 판단해 보시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렵더라도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내 전략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시장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비교적 저점 구간에서 내가 성장주를 투자했고 나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장기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항상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체력, 이 체력들을 반드시 갖춰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수가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그 흐름을 깨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보신 것처럼 코스피 상위 종목 내에서 LG화학, 포스코, SKI테크놀로지, 고려아연 이렇게 4종목만 시가총액 50위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면 아무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유한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도체, 또 인터넷 기업들, 2차전지, 또 친환경 자동차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좋지 못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올 때 모두 동일하게 하락이 나오겠지만 다시 시장과 업황이 우호적으로 바뀔 때 그런 구간에서는 또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는 유망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과 업황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이 하락폭이 짧다고 볼 수가 있고 다시 시장과 업황이 개선이 된다면 이 상승하는 이 폭은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아무리 지루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시장과 업황이 개선이 되고 실제로 반도체의 이익 전망이 늘어나게 된다면 하락하는 폭보다 상승하는 폭이 훨씬 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장주의 가장 큰 특징이고 왜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는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지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 참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잘 이겨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좋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시장을 떠나지 않고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혹시나 맞이할 수 있는 하락장 혹은 박스권
이런 시장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좋은 재테크 수단으로서 활용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시장이 정말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더운 날씨에 올림픽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또 다가올 8월 달에도 항상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